시간,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편향성 이해하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생활을 좀 편하게 해주고,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딱딱한 느낌이 들긴 해요. 알고리즘은 어떤 매체와 어떤 매체를 연결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내가 굳이 움직이지 않고 시킬 수 있는 존재인 것 같고,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추천해주거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인 영상들을 추천해준다 정도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떨어진 건 아니고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구현되게 되는 건데,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라고 일단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친구가 얘기를 한 것처럼 딱딱한 것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객관적이고 되게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약간 그런 이미지 답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되게 편리한 것들이 있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뭔가 기계가 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그냥 인간이 했을 때는 어쨌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피곤할 때 약간 실수하듯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되게 좀 긍정적인 이미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알고리즘 통해서 나한테 좋아하는 컨텐츠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혹시 요새는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세요? 네. 요새는 이제 스포츠 할 때 그 심판을 사람이 심판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심판을 하기도 하거든요. 정확한 경기 판독을 위해서. 네, 축구 경기장에서 그 이제 그 인공지능이 탑재된 카메라가 이제 공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공의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것들을 판독을 해야 되는데 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감독을 계속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이 이미지를 보고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실래요? 대머리라서 네, 인공지능이 맞습니다. 공으로 인식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머리가 민머리여서 이제 둘 다 동그라니까 그거를 이제 공으로 인식을 해서 감독 머리만 쫓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더 정확한 판독, 엄밀한 판독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채택을 했는데 결과는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못한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그게 완벽하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미지를 인식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말이고 이것도 고양이 가까이 약간 모니터가 멀어서 그러는데 가까이서 보면 고양이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점이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인간은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고양이로 인식을 하고 이거를 이제 말로 인식을 하는데 인공지능한테 얘를 점을 더해서 인식을 시켰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얘는 자동차, 얘는 두꺼비라는 결과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저기 옆에 보면은 어떤 픽셀 단위로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이런 거 체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이런 픽셀이 하나만 더해져도 엄청난 오류가 발생을 해서 사물을 엉뚱하게 인식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는 굉장히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떠한 오류나 이런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나요.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구글 포토가 이제 어떤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 사진을 사물을 인식을 한 건데요. 뭐 이제 뭐 고층 건물, 자동차, 뭐 자전거들 인식을 하는데 여기 고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흑인 여성을 고릴라라고 판별을 해서 그렇게 태그를 붙여서 내보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막 보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은 이거는 그 넷플릭스의 알고리즘의 편견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 여성분은 이제 MIT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마존에서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얼굴을 인식을 시켜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인식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인식이 안 됐을까요? 확인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시스템.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하얀 가면을 쓰니까 그제서야 저기 인식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백인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마존 안면 인식 프로그램에서 어떤 인식률이 나오는데 가장 인식이 잘 되는 사람은 백인 남성, 그리고 백인 여성, 유색인종 남성, 제일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흑인 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다 적용되고 그것들이 발현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종이나 어떤 성별 같은 경우를 되게 배제하거나 이제 차별을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이렇게 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있고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뭐 데이터가 있어서 알고리즘이 데이터로 훈련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대학에 갈 때 내신을 얼마로 할지 아니면 수능 점수를 얼마로 할지 이렇게 가중치라는 것들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얼마만 뭐를 어떻게 가중치를 둘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뭔가 인간의 편향이 드러날 수 있고 이 테이 같은 거는 뭐냐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 채팅봇을 테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었더니 이걸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백인 우월주의자 그리고 여성 혐오, 이슬람 혐오주의자들이 달려가서 얘를 막 훈련을 시킨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 딥러닝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 인공지능에서 많이 이런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식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것들을 경험을 쌓아가면서 얘가 대답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계속 계속 피드백을 주니까 이 테이가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뭔가 답을 내놓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너 유태인의 대량 학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그거 다 거짓말이야라고 답을 한다든지, 뭐 페미니스트는 다 지옥에 가서 떨어져야 되라든지, 아니면은 뭐 흑인 너 인종 차별하니? 너 인종 차별을 어떻게 생각하니? 했더니 너 멕시코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답을 내놔서 16시간 만에 이 서비스를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혹시 이루다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어떤 일인지? 나랑 사귈래 막 이러고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폐지됐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남성 그런 이용자들이 많이 와서 이제 성희롱적인 발언을 위한 그 이루다한테 계속 훈련을 시켰고 그래서 이 성희롱적 발언을 할 때 이루다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수동적으로 되게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흑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 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서 이제 거의 20일 만에 아마 서비스를 중단을 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의 차별이나 편견,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이런 인공지능에도 그대로 발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채팅봇 같은 경우 되게 특별한 서비스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생활하는 요소의 많은 부분들이 인공지능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감옥에 사람들이 수감됐을 때 재소자를 이 사람이 석방을 시켜줄지 말지라고 이제 판단을 할 때 재범률이 얼마나 있을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다시 범죄를 저질지를 생각을 하는데 그 재범률을 예측하는 데 인공지능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뭐 이 사람한테 얼마만큼을 빌려줄지를 결정할 때도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아니면은 이 사람을 뭐 승진시킬 때 아니면 고용시킬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미국의 아마존에서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예전에 사람들을 채용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를테면 나는 여성 럭비부에서 활동을 했다 아니면 여대를 졸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고를 졸업했다 그러면 이미 성별이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점수를 낮게 주게 만들어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이 시스템을 폐기를 했어요. 이 문제라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뭐 은행 같은 대기업 이런 곳에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입꼬리를 올리면 경멸, 뭐 찡긋하면 짜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뭔가 입꼬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는 그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그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은 인공지능은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해서 이 사람한테 되게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위험성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량의 정보를 빨리 처리한다든지 또는 반복되는 것들을 알아낸다든지 어떠한 수많은 어떤 현상들 속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패턴을 알아낸다든지 굉장히 유용하고 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맡아주면 인간은 되게 창의적인 거나 다른 일들을 더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좋은 점들이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될 결정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갖고 있는 뭐 약간 환상 같은 것들 뭐 무결할 것이다, 객관적일 것이다, 과학적일 것이다, 오류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 결국 여기는 인간의 편향성이 또 발현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기계가 가진 기계적인 판단에 의한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한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어떤 미디어 이용의 변화에서 우리가 모두가 어떠한 미디어 컨텐츠의 생산자이라는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미디어가 그리는 현실에 대한 재현에 대한 얘기와 어떤 미디어가 보여주는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째 시간에는 허위 정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어떤 편향성과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들이 더 많이 길어졌고 이것들은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이러한 패턴들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늘 배운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슬기롭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